예, 잠시 뒤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3차 변론 기일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죠.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또 재판관들의 신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함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치 현안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에 47대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우선주의, 메가를 이제 주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야 국회의원들도 10여 명이 지금 워싱턴에서 취임을 축하하고 또 의원 외교를 이제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국내 정치 상황도 그렇고 또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키워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정치에 미칠 영향이랄까요? 기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45대에 이어서 이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저는 47대 트럼프 대통령 특징을 두 가지 좀 꼽으라면 첫 번째 미국 우선주의, 두 번째로 어떤 적공성이랄까, 어떤 본인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떤 미국 자체도 슈퍼파워지만 지금 공화당이 또 상하원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글자 그대로 본인이 마음먹으면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적공적인 어떤 그런 결정,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결정을 뒤엎어서까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파리 기후협약을 또 탈퇴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그 대한민국과 경제 안보 면에서 굉장히 많이 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제 대중국 전선의 최전선이기도 하지만 특히 원전, 반도체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미국과는 동맹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그 밸류체인,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으로서는 대한민국, 한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핵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트럼프 또 대통령이 김정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해서 마치 이제 핵 보유를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북한하고 둘러싼 이런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한미군 어떤 그 분담금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럴 거고 특히 최근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계속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금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기소해야 된다,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강하게 좀 높이고 있는 등에 봐서는 이런 북한의 어떤 유엔 제재에 대한 어떤 강도는 또 당연히 또 하겠지만 특히 미국 독자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재도 더 강력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한반도에 많은 좀 영향을 미칠 생각합니다. 예, 국내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지금 우리 홍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특히나 우리 이 동맹국으로서의 한반도 또 북한 북핵 문제까지 안겨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이게 상당히 복잡하죠. 특히나 기존의 질서를 완벽하게 다 무시하고, 본인의 생각대로 해왔던 일기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번에는 그야말로 지금 말씀 주셨듯이 상하원, 양원까지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또 워낙 슈퍼파워, 투표 파워도 높잖아요. 이 마가의 활동들이 세계 어느 나라의 이 팬덤보다도 강해서, 그런 것까지 등에 업고 있는 이 트럼프로서는 거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국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일본과 우리 한국, 이런 동맹까지도 최우선시 해오던 게 미국의 국제 정책의 기조인데, 그 자체를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특히나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무역 문제,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절대로 미국이 손해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의 지위와 연관돼 있는데, 네.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미 김정은과 만났었죠. 예.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게 이제 북핵 문제인데, 이 핵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당장의 지금 그 국방부 장관 내정자라든지 국무장관 내정자들은 그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핵 보유국 지정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시그널을 보였고 그걸 암시한다고 보도된 것으로 봤습니다만은 우리 한반도로서는 대단히 또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엄청난 이 변화일 수 있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문제는 우리 국내 정치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이 없고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고 이 과정에 가장 인연을 중시하는 이 트럼프인데, 이런 그 취임식에 관련한 초기에 이런 인연 관계들을 맺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들은 우리로서 좀 답답하고, 또 걱정이 좀 많이 되죠. 동맹 관계까지도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요. 국내 상황으로 잠깐 이제 돌아왔어요. 오늘 헌재에서 세 번째 변론기일이 잡혀 있죠. 지난주에 이제 2번 했고 매주 화목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변론기일에 어젯밤 9시 55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와서 지금 현재 이제 헌재에 출석한 상태인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구치소를 이제 나와서 이제 거의 이제 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그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 참석하는 것도 초유의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변론기일에 계속 참석한다는 것인데 아마 이제 계엄 선포의 위헌성, 위법성을 놓고 이제 상당한 이제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출석하게 된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탄핵 심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금 전에 1시 정도경에 이제 서울 구치소에서 이제 나서서 안국동 헌재로 이제 출발을 한 상황까지 이제 보고 이제 왔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는 뭐 처음부터 헌재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그 본인의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겠다. 오히려 생중계 해달라. 그렇게까지 이제 헌재 요구를 하셨죠. 그런데 헌재에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상 생중계는 어렵다. 단지 이제 그걸 뭐 하루나 몇 시간 뒤에 이제 딜레이 방송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무래도 좀 오늘 보면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든지 김영 장관이라든지 다수의 지금 정인을 지금 신청을 지금 했기 때문에 24명 했다고 그러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떤 정인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대통령께서 이제 출석을 헌재한 만큼 기본적으로 본인만이 즉 국가 원수만이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비상계엄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상이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뭐 지금 많이 이제 담화라든지 이런 게 언론에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뭐 다 아는 사항도 많겠지만 그러나 또 대통령만이 또 알 수 있는 비상계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배경들, 특히 이제 민주당의 과도한 어떤 탄핵 폭주, 입법 폭주, 예산 폭주, 그리고 기타 이런 어떤 등등으로 국가가 사실상 어떤 마비되는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가능성이 많고 또 두 번째는 정인들과의 관계에서 지금 혹자들은 뭐 예를 들면 뭐 그 국무회의가 뭐 그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국무회의가 짧았을 뿐이지 국무회의가 좀 있었고 특히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현 장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주무 장관하고의 이런 어떤 좀 뭐 관계랄까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점을 두고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시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탄핵 심판에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뭐 당사자로서 다 본인으로서는 또 변호인단도 역시 그렇고 우선 뭐 또 결정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해야 할 곳은 지금 이 거리의 태극기 부대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그 팬덤들을 어떻게 쓴 팬덤을 조직하고 움직여서 그것을 여론화해서 여론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힘을 믿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대통령을 하면서 정치를 저렇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소수 집권당이 이 소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과거 노태우 정권 때 그랬었거든요. 예. 노태우 정권 때 민정당, 민주당, 평민당, 자민련까지 해서 이렇게 공화당이었죠. 이렇게 사당 체제로 있으면서 소수 여당이었을 때 오죽했으면 개혁 비상계엄하고 군합발로 정권을 찬탈했던 그 노태우 대통령조차도 결국은 이 소수 여당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치 않았지만 우리 역사의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였지만은 어쨌든 3당 합당을 통해서 네. 다수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유지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네. 통치를 하는 것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계엄령 선포해버리고 군대도 더군다나 군경을 동원해서 이렇게까지 했던 일들인데 네. 이제는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그야말로 극우 세력들을 끼고 예.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공수처 조사도 안 받지 않았습니까? 네. 수사도 안 받았는데 그 이유가 결국 오늘 헌재 나가겠다고 준비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구속돼 갖고 있는 피의자가 수험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재 준비한다고 해서 그 공수처 수사도 조사도 안 받겠다. 이래서 오늘 나간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언론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네. 지금 이 상황들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 지도자로서의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인식하고 예. 모든 법적 절차들을 좀 준수하는 예. 그런 그렇게 했으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서 저희가 그 모두반에 저 부분에서 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내란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건 그 KBS 네, 수신료 통합 징수하고 몇 건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최대형이 일단 보류한 것 같아요. 고민 중이라고 봐야 되나요? 내란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일단 KBS 수신료 통합 징수하고 세 건은 예. 일단은 거부권을 이제 최대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신료 통합 징수는 과거에 이제 전기료하고 같이 거친 것을 지금 이제 분리 징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분리 징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제가 오기 전 자료를 보니까 지금 분리 징수에 지금 응하고 있는 가구가 한 1,500만 가구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에 그렇게 분리 징수됐는데 또 이것을 지금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정착되는 과정에 또 통합 징수가 되면 너무 이제 정책에 또 혼선이 예. 좀 심하다 그런 어떤 이유로 거부권을 좀 행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는 지금 최대행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최대 열흘 동안 이제 하다가 결국 이제 그 제2요구권을 거부권을 행사를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고민의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내란 특검법이 가장 필요했던 때가 사실은 12월 비상계엄 직후에 예. 공수처, 경찰, 검찰 등이 거의 중복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시점에 사실은 여야가 좀 머리를 좀 맞대서 특검으로 이걸 좀 모든 걸 좀 해결하자고 해서 이제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지금은 잘 아신 것처럼 공수처 주도에 그게 불법 체포든 어쨌든 대통령이 체포돼서 지금 예. 구속이 된 상태에서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검찰에서 그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과연 지금 와서 특검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특검법이 설사 통과된다 할지라도 이걸 준비하는데 또 상당히 또 혹시 기간이 걸리고 예. 그래 되면은 특검이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러면은 공소유지 정도인데 과연 공소유지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내란 특검법이 필요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상으로 특검의 어떤 유효성, 실효성 문제부터 먼저 일단은 가장 좀 대두되는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인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 네. 그런 어떤 좀 취지에서 지금 최상목 대행의 좀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한 그런 네.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공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들 지금 서부지법의 이 폭동 사건들 우리 국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만은 뿐만 아니고 지금 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현직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갖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죄로 겸령하에서 내란죄로 이렇게 구속이 되었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 좌와 우로 이 극심하게 나눠져서 분열돼서 국민들이 더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각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당성을 가지고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대통령 측이나 이래서 결국은 그러면은 이 핵심이 뭐겠습니까? 신뢰거든요, 신뢰. 예. 특검은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뭐 기억 속에 남아있는 특검,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 시절 언노비 특검, 결국 무죄로 나왔습니다만은 당시 그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민정당, 신한국당이었는데 야당이 주장을 해서 해왔고 왔던 그 언노비 특검에서 시작해서 박근혜 특검까지 우리 국민들 뭐 수많은 특검을 치렀습니다. 그 특검의 모든 특검들이 다 이 사건이 발생되어서 문제지가 됐을 때 국민적 여론이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특검이 다 구성돼서 그걸 모든 것을 모아서 특검에서 마지막 조사에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단 한 건의 그 중요한 사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다음에 비등했던 그 여론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이뤘거든요. 특검을 구성해서 마지막 절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상목 대행 계속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라 그러는데 야당이 합의를 안 한다는 건 들어봤지만 여당이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 박근혜 특검 때는 오히려 특검의 지정까지도 야당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번 특검은 특히나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 특검 임명 추천권까지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주장했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 특검 안조차도 권성동 대표 친구를 울었다고 보도 나왔습니다만은 친구 타령을 하면서 지금 집권당의 이 대표가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친구 타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한심한 지금 이런 상황들입니다만은 이 사건을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루를 빨리라도 빨리 마무리 짓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구성을 해서 이 혼란을 더 이상 잠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상목 대행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경부 장관 부총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들을 정말 책임감 있게 그렇게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 제2부위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주 아마 명절 지나서 금요일쯤 아마 이제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민생 챙기기에 더 부쩍 나서는 모습인데 어제 지역화폐법 등 10대 과제 발표했고 백드롭도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6대 은행장을 수집해 간담회를 이제 갖기도 했고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각종 어떤 여론조사에서 지금 정당 간의 어떤 지지율이 이제 완전히 이제 역전되면서 사실 민주당도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비상계엄 이후에 마치 이제 계엄 비상계엄 이후에 점령군처럼 좀 행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고압적이고 그런 자세를 보였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은 로키로 민생을 챙기는 이런 어떤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이런 어떤 모습들이 상당히 조금 지금까지 했던 어떤,
스탠스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게 그전에는 뭐 민주파출소라는 이름으로 뭐 카톡 뭐 검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화를 좀 부축했는데 예. 지금 와서 이제 또 시중은행장들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뭐 그 민생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좀 그전에 행동하고 지금 이제 언밸런스 좀 하고 좀 또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행동하고 너무 좀 다르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좀 의아할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장을 또 소집해서 야당 대표가 좀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어떤 계속적인 좀 행보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지금 많은 좀 비판을 또 받고 있는 면들도 바로 이런 면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생 회복,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네. 골목 상권을 비롯한 경제 살리기.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집권 여당이 여당으로서가 아니고 최소한의 이 그 국민 챙기기, 민생 챙기기조차도 포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물론이려니와 지금 야당 뭐 저 누누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야당이란 국민들이 야당은 뭐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당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국정을 챙길 때 야당은 가장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하나만 꼽아라고 얘기한다면 감시 잘하고 네. 비판 견제 잘해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면서도 일당으로서 경제 살리기, 그 골목 상권 살리기 여러 가지 행보들을 저는 잘 해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실종됐어요. 책임조차 방기하고 책임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내 일당으로서 야당으로서 지금 경제 살리기 해야 되고 예. 지금 못 살겠다고 물가가 뭐 폭등하고 있고 예. 금리는 금리대로 뭐 환율은 환율대로 네. 이런 상황에서 은행장들 만나서 네.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 이 상황들 전달하고 또 같이 상의해서 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상의하고 예. 또 골목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 기업인들 다 만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들을 책임 있게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박수를 쳐줘야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 왈가왈부하는 네. 것은 알겠습니다. 책임 방기다, 무책임한 짓이다. 설을 앞두고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 여당이나 이제 야당에서도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만큼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 좀 결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